사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이세요. 너무 존경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의 든든한 형제 사장님 뒤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임설매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귀걸이 했는데요. 네, 너무요. 그죠? 네. 제가 1년에 귀걸이를 6번이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귀걸이를 하는 날이. 지미클정 파티 4번, 워킹쇼 2번. 6번 하는데 오늘 2019년에는 7번 하네요. 이거를 한 이유가 머리를 어저께 짰는데 이발을 해준 거예요. 아, 여자다 하고 이제 이거 하고 왔습니다. 제목이 제2의 인생인데 그러면 제1의 인생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마 제3의 인생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얼마 안 살아가지고 아직 앞으로 창창하게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알기 전에는 아주 굉장히 철저한 아메이 매니아였어요. 영양제를 한 7, 80만 원씩 먹었고요. 몸이 그만큼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유치원 엄마가 제가 이제 합성 비타민제 광고에서 나오는 거 좋다고 이제 먹고 있으니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알려준 게 아메이였어요. 근데 뭐 다단계니 네트워크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 엄마가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교수님이셨고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고 주변에 평판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처음엔 되게 좋아졌어요. 처음엔 좋아졌는데 이제 그건 한참 지나서 제가 이제 39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뭐 아이를 늦게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일본에서 유학생활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39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더 유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했냐면은 이제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일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 TV를 봐요. 근데 어떤 TV냐? 의학.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황금알, 엄지의 재앙, 생로병사의 비밀을 그걸 녹화해서 또 보고 녹화해서 또 보고 그래서 아, 나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은 우리보다 한국보다는 15년, 20년이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메를 먹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작게 나왔어요. 이제 몸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모르죠. 생각할 틈도 없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뭐 어쨌든 이렇게 크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애가 작게 나왔던 거에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어떤 조짐을 갖다가 제가 알아차렸다면 제가 뉴스킨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제가 좀 약간 둔해요. 그래서 뭘 발라도 그게 좋은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좋다면 믿고 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그 눈이 이렇게 몰리는 거 있죠. 한자로는 사시라고 하고 뭐 흔한 말로는 사팔뜨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사팔뜨기 눈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게 뭐 별로 심각한 건지는 몰랐는데 성인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어른들은 눈만 이렇게 전신마취 여기만 하고서 하는데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다 해야 돼요. 어른은 부분마취를 하는데 그게 전신마취를 한 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전체 그 마취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니까 했어요. 그래서 잘 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직 고등학교 안 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뛰어놀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무지했다고 그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혼자 책 보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리고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주변에 제 친구도 그렇고 제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가 없었어요. 다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근데 그래서 무조건 병원을 가요. 저는 의사가 최고예요. 의사가 최고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병원을 갔는데 모르는 거야. 동네에서. 아,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쉬었어요. 쉬었는데 또 아프대요. 그래서
한의학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이 뭔지 아세요? 해열제. 그래서 약사한테 물어봤죠. 왜 얘가 여기 다리가 아픈데 해열제를 주세요? 했더니 해열제 양에 따라서 그게 류마티스 약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써 있어요 뒤에. 그래서 얘는 류마티스 아닌데요? 그랬더니 염증 수치 찾을 수는 없지만 염증 수치가 조금 높아서 이걸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점점 아이는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 중간에 한의원 뭐 별의별 병원을 다 가봤죠. 근데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생긴 게 정상이에요. 근데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제 LCP라는 병이에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갔더니 인터넷 쳐봤더니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아 희귀병. 희귀병은 뭐예요?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빠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더 절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20대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이제 한심한 거예요. 엄마라는 게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방사선 찍고 요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카페 보면 환호회가 있어요. 암환회 무슨 환회가 다 있는데 거길 갔더니 저랑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보다 더 빨리 이 병을 접했던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언을 구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같은 반 엄마가 이제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뉴스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뉴스킨? 스킨이 뭐 새로 나나 보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조용한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은인이나 다름없죠.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뭐 갈바닉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문지르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제 네. 그래.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 그리고 속으로는 웃기네. 의사들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갈바닉인지 뭔지 손바닥만한 기계로 되겠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절기 시작하면 병원에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육 마사지. 거기 가서 이제 의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자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사기 안 당하게 생겼어요. 사기 치게 생겼는데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실장, 병원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갈바닉이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 알죠. 그랬더니 다행이다. 갈바닉을 우리 딸한테 이렇게 문질러주면 효과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이게 딱 그만인 거예요. 있어요가 끝이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도 약간 사각이긴 한데 더 심한 사각이었거든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나잖아. 효과가 있대니 하나는 일석이조. 그러면 이것도 문지르면 여기 혹시 이것도 좀 줄어들까 했더니 줄어든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나 그거 체험 받아볼게.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문질러 줬는데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저니까 이쪽이 이제 아픈 거예요. 이 서해부 쪽이. 그래서 이제 뭐 엉덩이랑 뭐 이렇게 막 문지르더라고요. 미끄덩미끄덩한 걸로. 그래. 근데 이게 좋아질 거래. 근데 저는 이제 호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진짜 되나 안 되나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안 되면 따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찍어봐요. 그때 찍었을 때가 요거보다 더 심한, 이건 살아나기 시작한 사진이에요. 그게 아마 12월 거의 말일경이었는데 급하게 예약을 잡아가지고 찍어놨어요. 찍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옛날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보포블러를 많이 먹는다 한들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사가 이것도 처음에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되게 어머님은 운이 좋대요. 왜냐면 본인은 사진 찍어주고 3개월 있다 봅시다. 이게 다였거든요. 몇 년 동안 1년이구나.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그러고 왔어요. 처음에 제가 의사한테 가서 갈바리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랬더니 바로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딴 거 하면은 더 해가 되니까 절대 한의원에도 가지 말고 침도 맞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사한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어때요? 팔자가 펴지고 주름이 펴지면 어때요? 더 욕심이 나죠. 더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수영을 시키기 시작해요. 수영이 근육 운동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명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1인으로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을 시켰는데 다리에 갑자기 아토피 같은 게 그땐 아토피가 사실 뭔지도 몰랐으니까 피부병인 줄 알아요. 피부병. 뭐가 이렇게 올라오길래 그럼 제가 누굴 제일 좋아했다고 그랬죠? 저 당시까지? 의사가 짱이에요. 그래서 바로 동네 피부과로 달려갔더니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주셨어요. 그 핑크색 연고통 되게 싸구려가 생긴 거. 어쨌든 그래서 와서 발랐더니 마법이에요. 바르면 몇 시간 있으면 저게 샥 들어가요. 그래서 역시 의사가 짱이야.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약 준 거 다 먹고 하니까 얘가 잠도 잘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번에는 다른 데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또 갔죠. 또 갔더니 또 줘.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제 은인이라는 그분이 이걸 봤어요. 이거 이제 심해지기 전인데 언니 항히스타민제는 좋지 않아요.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무서워요. 불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단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가서 발랐어요. 바르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 좋아졌어 하고 또 수영을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폭발적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다리, 팔, 뭐 다 그래요. 여기 진물이 막 질질질질 나오죠. 그때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들 모임이 되게 많아요. 간호사 모임, 의사들 모임, 뭐 당뇨학회, 만성피로학회, 노인학회 굉장히 많은데 외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의사나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정보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누군가가 녹음한 파일을 저한테 줬어요. 그 스폰서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울려요. 큰 장소에서 한다고 했더니 파마넥스가 뭐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를 찾아내서 그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을 갔더니 이제 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피검사도 막 40만 원씩 하고 뭔가 알레르기 검사 막 80만 원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어떤 약을 처방해 줬는지 아세요? 뉴스킨하고 다른 다단계 제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다단계잖아요. 왜 약을 안 주고 이걸 주세요? 근데 검사를 해본 결과 그 검사가 이제 기능의학 검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보편화되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비타민 D가 이만큼 부족하고 칼슘이 이만큼 부족하고 장에는 아주 독한 균이 살고 있고 뭐 유해균이 얼마큼 그리고 쫙 나오는 거예요. 아연이 얼마큼 물어보고 구리가 얼마큼 필요하고. 혹시 QBS라고 양자 측정기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없네. 간첩 없네.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저는 50만 원 주고 한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냥 손만 대면 1분 안에 공짜로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의사한테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왜 저러나? 왜 그러세요?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궁금증을 풀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아닌데 기다렸다가 저녁 때 기다렸다가 의사한테 물어보고 점심시간에 가서 기다렸다가 물어보고 진료도 아닌데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러면 제가 너무 이제 본인이 알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니까 여기 의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 와보래. 그래서 그거 공짜예요? 공짜래. 일반인이 가도 돼요? 오래요. 그러면 또 친구 데리고 가도 돼요? 왜냐면 의사들의 모임은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조금 약간 장애가 있는 딸의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한 강의가 해독하고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 다이어트 안 해요.
그 왜냐면 해독이 뭐 내 몸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약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네요. 해독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이 해독 강의를 해독이나 다이어트 강의 현재 그 선능이라는 곳에서 하는 그 강의를 몇십만 원짜리 강의 우리는 2,000원 듣고 2,000원 내고 듣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아까 그 제 스폰서님이 언니 나 전신해독 했어요 하면서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띡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보냈나? 하여튼 카톡으로 보냈나?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무슨 전신해독인가 다이어트인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재밌겠다, 신기하다. 근데 사진들을 어쩌면 더 많이 보여줬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만 딱 보내주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래? 왜냐면 제가 자영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대에서 잘 나가는 자영업자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억짜리 권리금인데 거길 쫓겨났어요. 대기업한테. 그리고 아이는 다리를 절고 전신에 진물이 저렇게 질질질질 나서 학교에도 이렇게 교실이 있으면 저 뒤에 돗자리 깔고서 혼자서 수업했어요. 그래서 얘가 정신적으로도 왠지 피폐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아토피 치료할 때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언니 4만 원 내고 신청하면 돼. 그래서 알았어 나 신청해줘.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에 나오면 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별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저 처음에 1차적으로 제가 다이어트 전신 해독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얼굴은 좀 퉁퉁하죠? 그래도 많이 뺀 거예요. 제 생에 66이하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5호로 내려왔어요. 5호로 내려갔어요. 이분 되게 유명한 카페라 가수예요. 저랑 한 팀으로. 괜히 젊은 남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또 나는 거예요. 조금 더 빼고 싶어. 난 얼굴이 이렇게 퉁퉁해. 더 빼고 싶어. 그 다음번에 또 했어요. 여기가 그 63빌딩 아시죠? 63빌딩에서 1,000명이 모여서 한 거예요. 1,000명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저 말고도. 그래서 이제 학교 엄마들, 친한 학교 엄마들을 이제 같이 초대해서 밥 먹으면서.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팔자 보이세요? 살이 빠지면 아까 말씀한 티얼라인 티라는 거는 우리가 살이 빠지면은 늙지 않아. 젊게 돌아가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빠진 살은 이게 8주 후에 이게 살이 빠진 거거든요. 갑자기 살도 차오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살을 얼굴이 이만했다가 얼굴이 이렇게 좀 작아지니까 팔자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살고 즐기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장사에만 치중해서 살다 보니 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 돈 버는 기계였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근데 이런 모습에도 사람들이 다 이쁘다 멋지다 내가 봤을 땐 하나도 아닌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좀 괜찮아졌나요? 여기 지금 안경 써서 안 보이는데 이때는 팔자가 거의 없어요. 이때 나이가 50이 넘은 나이예요. 나쁘지 않죠? 뭐 다이어트건 전신해독이건 괜찮잖아요. 굶지만 않는다면, 약만 안 먹는다면, 한약만 안 먹는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나서 얼굴이 더 작아졌네요. 제가 20대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양악 수술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겁은 또 되게 많아요. 무서워서 계속 이 나이까지 왔는데 지금은 양악 수술 안 해도 괜찮죠? 네. 믿겠습니다. 근데 혹시 다이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 빼는 거? 그죠? 우리나라에 체질 개선 누가 그랬어? 멋지 역시 체질 개선. 그럼 또 다이어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살 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을 뺀다면 어느 살을 빼죠? 얼굴 살을 뺄까? 뱃살을 뺄까? 다리 살을 뺄까? 어깨 살을 뺄까? 어느 살을 빼야 되죠? 다? 뭘 다 빼? 우리가 정말 빼고
지방이잖아요. 네. 뱃살도 빼고 싶고. 근데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체중계 올라가죠. 어머 나 2kg 줄었어. 근데 체중은 또 뭐예요? 손톱, 이빨, 코털, 겨털, 머리카락, 뼈, 내 몸에 있는 수분, 간, 폐, 이 모든 게 다 체중이에요. 근데 어디가 2kg가 빠진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몸에서 수분하고 근육이 빠져나가는 다이어트들을 하시니까 이게 축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늙어.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가 도대체 뭐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이어트가 뭐냐?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사들께 선서를 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세상에 2,500년 전, 2,500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했나 봐요. 너무 신기하죠. 다이어트는 뭐래요? 다이어트는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그래요. 다이어트가 살 빼는 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그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모두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살면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걸 마시고 또 내가 행복한 게 삶을 영위하는 게 다이어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우세요. 싹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대요. 삶을 이제 어떻게 영위하냐. 다이어트를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래도 의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사전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는 하루의 음식이라는 뜻이래요. 일상의 음식물. 그리고 의학 용어 사전에는 음식물, 식이요법, 환자식, 식사조절. 그리고 한국말, 다이어트. 건강이나 미용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 식이요법. 섭취하는 음식물의 품질, 성분, 분량들을 조절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 국어사전.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 사전에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식이요법. 맞아요. 식이요법. 음식. 네, 공통된 단어가 음식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와 음식과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살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음식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저도 이제 몰랐으니까 그때는. 근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눈이 좀 크죠? 근데 눈 작은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친구 중에서 아니야 옛날 남친이 눈이 너무 싫은 거예요. 헤어졌어요. 근데 이때 제가 옛날에 뭐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고 뭐 나는 안다고 교만했던 그 제가 임신했을 때 치킨 엄청 좋아해요. 저는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 종류는 다 못 먹어요. 백김치든 깍두기든 다 못 먹어요. 근데 김치찌개는 먹어요. 거기다가 야채, 뭐 상추, 뭐 오이 이런 것도 한 27살부터 먹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소세지, 햄, 감자, 고기. 소세지, 햄, 감자,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돈가스, 치킨, 통닭. 돈가스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 맨날 먹은 게 하루에 콜라 한 병. 왜냐면 피자를 먹으면은 콜라 먹어줘야죠. 그렇죠. 안 먹으면 배신이죠. 그러면 가끔 사이다도 마셨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먹어도 사이다를 먹어요. 아니 그다음 환타를 먹는구나. 그럼 치킨을 먹을 때는 이제 임신했으니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사이다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눈 큰 아이가 나와. 눈 큰 아이, 눈 작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제 신랑도 눈이 별로 크진 않거든요. 너무 무지했죠 정말.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음식을 아까 막 먹어서 저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런 책을 냈어요. 영국의 어느 의학자가 다이어트 2000년의 역사를 이 책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한국이나 조선은 별로 없었죠. 중국에도 별로 없었죠. 왜냐면 우리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아주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만이었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거기다 이 사람은 봐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매일 식초를 마시며 단식을 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폭식으로 이제 비만이 된 거야. 이 사람은 48kg 말랐는데도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매일 석쇠를 죽기 살기로 먹었대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치킨을 안 먹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서 근데 너무 맛있어요 치킨.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요. 왜냐면 그런 거 먹고 싶어서. 옛날만큼은 아닌데. 근데 또 계속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니 종류가 또 세상 시대별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있는데 다이어트 종류만 26,000가지래요. 허리죠. 26,000가지. 내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종류가 뭐가 있어요? 레몬 디톡스, 덴마크. 뭐 해본 10개는 10개 안 될걸요? 그런데 실패율이 99.5%야. 왜 그랬을까요? 계속 먹어서?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계속 먹어서. 뭔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렇지 않을까요? 다들 누구나 살이 제일 빠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옷빨이 살아요. 내가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제가 사사까지 빼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찌웠어요. 찌우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사사까지 빠지니까 옷값이 안 들어요. 사사를 안 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으니까 더핑으로 막 파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사 옷을 엄청나게 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괜찮죠.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아프지도 않고 얼굴도 멀쩡하고 이 나이에 안 들어 보이고 괜찮아요? 근데 진짜 효과가 계속 있었다면 26,000가지나 나왔을까요? 안 되니까 또 나오고 안 되니까 또 나오고 안 되니까 또 나오고 계속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26,000가지 중에서. 그런 다이어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담배 다이어트예요. 흡연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담배 끊으면 살쪄. 왜? 물어보면 뭐든지 자꾸 먹는데 과자를 먹든지 사탕을 먹든지. 그래서 옛날에 이 담배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제가 일본에 살 때 이 담배를 피는 게 거의 간지빨 짱이었어요. 좀 이렇게 간지나겠다 그러면 죄다 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피면 이렇게 된대요. 담배를 계속 이렇게 피면 이 광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이어트 광고. 담배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 영화를 보면은 담배 피는 여자 되게 많아요. 그죠? 파이프에도 많고. 이게 그때 얘기예요. 그럼 요거 뭘까요? 먹자. 먹어도 항상 날씬하네. 이게 뭔지 아세요? 슬리프웜. 혹시 회충약 1년에 한 번씩 드세요? 회충약 왜 드세요? 응? 벌레 죽이려고. 맞아요. 벌레 죽이려고. 근데 왜 죽여야 돼요? 같이 살면 되지. 그렇지. 내 몸으로 가야, 내 세포로 가야 될 영양을 걔네들이 다 뺏어먹고 걔네들이 통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촌충이에요. 촌충. 갈고리 촌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갈고리 모양처럼 생겨서 갈고리 촌충이라는 하는데 길이가 엄청나요. 배보다 더 길어. 그게 온몸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뇌까지. 그래서 회 먹고 뭐 어디야 민물회 먹고 무슨 뭐가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여름에. 그래서 민물고기 먹지 마라. 여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게 촌충이에요. 여기 벌레가 들었어요. 그 기생충이. 근데 기생충이 그거를 먹는 거야. 내일. 먹으면은 내가 안 뚱뚱해지고 쟤가 뚱뚱해지고 언젠가는 똥으로 나오겠다는 소리인데 안 나와요. 쟤네가 너무 길어서. 점점 그냥 키가 크는 거예요. 촌충 다이어트예요. 촌충 다이어트. 날씬해진다면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기도 다이어트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뭐 각종 신한테 저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먹으면서 살아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다이어트가 있었대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하냐. 다이어트 여기 계신 분 중에 지인이 다이어트 하냐고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 다음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덴마크 다이어트 때는 이것만 먹고, 원푸드 때는 고기 할 때는 고기만 막 일주일 먹고, 바나나 할 때는 바나나만 일주일 먹고, 엄청 디톡스 다이어트 때 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먹어야지. 그랬더니 얘 지방이 가는 말이 그래도 안 빠진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 거. 저같은 제가 제 2의 인생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몸으로 건강한 거. 저희 가족 전부가. 근데 혹시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카이스트 나오신 분? 스카이 나오신 분?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엄청 재미나게 보셨죠? 아직 안 보셨다면 한 번쯤 이제 돌려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맨날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제 이제 딸이 참고서를 다 달라고 웬일로. 엄마 나 문제집이 필요해서 네가 웬일이니. 그래서 갔는데 저는 참고로 애가 아토피를 겪고 심리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딱 주는 순간 그게 쌓이고 여드름이나 아토피로 올라와요. 그것도 이제 몸의 호르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세상에 이거에 한 5-6배는 참고서가 있는 거예요. 야, 저것만 담아도 서울대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 다 못 갔지? 왜 다 못 갔죠? 이런 대학에 다들 보내고 싶어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 참고서 사주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못 간 이유가 뭘까요? 있겠죠? 뭔가? 저도 서울대 못 나왔어요. 그 여기 프로듀서 101 아세요? 슈퍼스타 K, 고등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 엄청 많죠.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수 데뷔하기까지가 3,500대 1이에요. 한 100만 명이 오디션을 보는데 그 중에서 324명만 가수로 데뷔해. 데뷔만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원어는 11명. 거기까지 되기는 거의 0.1%, 0.001%. 그리고도 인기는 계속 유지하지 못하죠. 이미 해체가 됐어요. 근데 이 오디션에 오는 사람들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 잘했어요. 춤 못 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거기서 걸르면서 이제 이만큼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1등으로 뽑힌다고 원어원처럼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가수 데뷔가 324명이라고 해도 그 중에 한 팀만 살아남은 거예요. 얘네들만. 제가 거기서 생각한 건요, 좋은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멘토같이 삼고 그 사람과 상담을 하고, 사실 엄마들과는 상담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저랑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저 선생님 때문에 공부할 맛이 났어. 그래서 왜? 모르겠는데 저 선생님이 오니까 자기가 공부가 하고 싶다고 문제집을 더 사달래요. 그래서 어이구 세상에 별일이네. 좋은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참고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박진영. 이런 사람들이 손을 대서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교육을 새로 시키고 다시 TV에 등장할 수 있게끔 인기 스타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는 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나 보네?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저한테 뉴스킨을 전달해주신 은인 같은 윤진아 스폰서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제 얼굴이 이제 이게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결혼 사진 빼놓고 제일 잘 나옵니다. 그전 거는 싹 다 지웠어요. 못 찾아 절대. 근데 뭐 펼쳐두고 있지만 여기 사각턱 보이세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좋은 참고서, 좋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보라고 아까 윤진아 스폰서님이 사진을 저한테 언니도 전신해독 해봐, 다이어트 해봐 라고 권해준 처음에 참고서가 요거예요. 에이즐락 티알라인티. 말 겁나 어렵죠? 티알라인티.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살아서 1호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찾아보고 미국에서 찾은 걸 번역해가지고 다 찾아봐요. 저는 다 찾아봤더니 PDR 미국 내과 의사 처방약점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한글 모르면 어디서 찾아봐요? 국어사전. 영어 모르면 영어사전. 의사들은 이 약이 뭔지 모르면 이 사전을 보는 거예요. 이 사전에 보니까 에이즐락이 샬라샬라샬라샬라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세포를 살린다라는 게 내용이 나와요. 세포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세포에? 제가 사실 건강 공부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통합의학을 공부해보라고 해서 통합의학을 공부를 했고 또 의사들 모임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대체의학, 자연의학, 영양학 이런 걸 계속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세포? 세상에.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우리 다 똑같은 세포예요. 다 똑같은 세포인데 모양만 조금 다른 거야. 거죽만.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다면 우리가 뚱뚱해질 이유도 없고 어디 아플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괜찮아. 해야 되겠어. 왜냐면 당신이 말한 건 100% 믿을 수 없지만 물론 우리 애도 낫고 아토피도 좋아졌어. 하지만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청 전문가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면 이제 제가 막 안 그래도 좀 세 보이는데 그럴까봐 이제 살살살 천천히 이제 스며들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포에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그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 폐경이 와가지고 호르몬제를 10개월 동안 먹고 10개월 동안 하야를 하고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있고 추리닝 2개씩 입고 다니고 엄청 몸이 안 좋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했는데 저 혼자 했다면 작심삼일이었을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했더니 먹다 말다 그 다음 치킨 먹다 말다 짜장면 먹고 맥주 먹고 술 먹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와야 된대요. 그때 평일이었나? 그래서 갔더니 이런데 4만원 내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편주 4만원이 싸네. 그리고 뭐 1대1로 관리해준다니까 운동도 가르쳐주고 뭐 좋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 없고 3.3에서 물어봤어요. 저 3땡상은 뭐예요? 그래서 3땡인가? 그랬더니 3%의 체중과 3%의 체지방률을 감량하는 게 이 클럽, 건강해지는 클럽의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6% 빼자, 막 10% 빼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3.3%를 한 번 할 때 딱 빼는 게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너무 많이 빼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러잖아요. 우리 세포도 깜짝 놀래요. 갑자기 보면. 그래서 서서히 단계별로 빼야 되는데 거기에 이 선생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 저 있네.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물 마시세요. 굶지 말고 먹으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얼굴 많이 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월급을 안 받고 또 다 무료 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 뉴스킨 문화에 점점점 저도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공부를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이제 여기 서 있는 헬시 컨설턴트가 되고 이제 회원님들에게 살을 빼게 해주고 아까 말하는 살을 빼게 해주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드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추천이 되면서 요 복근 괜찮으세요? 50대 복근 지금 괜찮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살을 빼드린 이제 그런 분들이죠.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증량 다이어트를 했어요. 지금 52kg가 목표인데 51kg까지 3kg 찌우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찌우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해보시면 빼기도 해보고 이제 찌기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요게 저예요. 여기 20대, 30대, 20대, 20대에서 저 혼자 단독 50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좀 뱃살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요 정도는 대줘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바닉만 조금 이렇게 조각을 하면 다시 복근이 나와요. 갈바닉으로 고구마 살짝 걷어내면 우리 설렁탕 곰탕 끓이고 나서 식혀놓은 위에 이렇게 기름 이렇게 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자로 이렇게 걷어내죠. 그래서 갈바닉으로 저도 여기를 샥 걷어내면 이 복근이 아직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뼈를 제가 헬시클럽을 통해서 저희 회원들을 이제 다이어트를 해드린 거죠. 전신해독을.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이 얼굴에서 이분은 상암동에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버나 봐요. 근데 몸이 이랬어요. 밴드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의 주방 실장님한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럴 때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 뉴스킨 했잖아. 이런 그게 뭔데? 다단계잖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팁은 제가 이 언니한테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언니 누가 혹시 언니한테 뭐 해서 살 빼냐고 물어보면은 뉴스킨 먹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좋은 살 빼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컨설턴트가 있어서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했어. 너도 살 빼고 싶으면 그분을 만나봐. 무료 상담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티알라이트가 뭔데요?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미치겠어요? 여기 주인공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했더니 이 주방실장님이하고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밤근무하는 12시간씩 근무하잖아요. 식당에서. 밤근무하는 분이 또 했어요. 그분은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다녀요. 근데 60대예요. 제가 그분한테 살 빼세요 그러겠어요? 그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했어야 돼요. 자기 70대까지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게 목표인 분이거든요. 언니 그러면은 해독을 한번 하세요. 뭔데? 주방실장님이 하시던 거예요. 그거 다이어트잖아? 아니에요. 저 주방실장님도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5분도 못 걷는데 지금 50분씩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동호회 친구가 언니 뭐 했는데 이렇게 잘 걸어다녀? 그래서 그분도 또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녀님 여기 이제 사연 있는 분들이 여기 이제 꽤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 엄마의 언니인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야. 근데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건강해지니까 이 자매들이 이 얼굴이 좋아요, 이 얼굴이 좋아요. 지금은 더 이뻐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막 안내를 해준 거예요. 언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살맛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의 또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턱살 완전히 턱이 다 깎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 이렇게 되니까 이분의 친구 너무 이뻐졌죠. 이분. 그래서 이분은 30인가? 30 이상을 입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제일 작은 사이즈로 장난했대요. 이걸 입고 다녀요. 아직도. 그다음 이분 학교 엄마. 완전 한 20살은 차이나 보이죠. 이렇게 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팔자가 없어요. 하나도. 이때 이렇게 팔자 있고 주름이 자글자글 했는데 얼굴도 작아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다음 이분 어때요? 괜찮죠? 이 남자 사귀실래요? 이 남자 사귀실래요?
여기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인데 굉장히 직업 군인은 월급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누나가 아픈 거야. 자기도 아픈 거야. 그래서 목표가 이 친구는 뭐였냐면은 내가 해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한 세트 딱 사서 먹고 하나 받아서 우리 누나를 주겠대.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빠져요. 아직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일수록 명현도 일어나고 시간도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을 빼고 이 한 세트를 누나를 줬어요. 그다음 이분도 밴드에서 만난 분인데 이때는 이제 뇌경색이 걸린 거예요.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는데 뇌경색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계속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까지 이제 망가지고 붓기 있고 티아를 해서 티아라인티라는 거를 먹고 헬스클럽에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제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럼 제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겠냐? 그럴 리가요. 2번 내려왔어요. 언니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제가 아니어도 부산에 헬스클럽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외국에서도 다 같이 해요. 지금은 어느 나라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이분 학교 선생님이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더 이뻐졌어요.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못 넣었는데 네, 이분 이 주인공도 있으시네요. 좀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수녀님에 관련된 카톡이 있는데 저랑 성당에서 같이 알게 된 동생이에요. 근데 몸의 병이 이분은 그냥 쓰러지면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누스키를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정말 불쌍해서 왜냐면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돌아오면서 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빠지고. 그래서 불쌍해서 G3 혹시 아세요? G3라는 주스가 있는데 그거를 한 병을 줬어요. 그래서 2병 줄까 한 병 줄까 그러니까 한 병을 줬어요. 한 병을 줬는데 언니 이거 뭐예요? 이분도 거의 20년 암회를 드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성당에 잘 나오시면서 언니 우리 애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 우리 애가 작은데 비염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분이 건강해지니까 주변에 이제 파급 효과가 그래서 아까 그 수녀님도 이분하고 친한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될게요? 부산 수녀님, 대구 수녀님, 광주 수녀님, 의정부 수녀님, 뭐 울산 수녀님, 필리핀 수녀님 다 수녀님들은 무조건 티아를 하세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이 알거든. 근데 또 조금 이제 경제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우리 집안 청소도 평소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봄 되면 하고, 환절일 때 하고, 가을 되면 한 번 하고, 또 심심하면 대청소 한 번 하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합니다. 이분 어떠세요? 티알라인티는 아까 앞에 에이즐락 티알라인티라는 게 써있어요. 에이즐락이 뭐야?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살을 뺐는데 왜 거죽이 안 늘어져? 신기하죠? 그래서 TR90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 이 사람이 변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너의 살을 빼주겠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그런데 거죽도 안 늘어났어요. 그죠? 그것도 에이즐락 갈바닉이라는 걸로 이거를 이게 2주일 갈바닉 한 거예요. 제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가세요? 엄청 행복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이제 막 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분도 제 직접 회원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다른 사장님의 친구. 근데 그분이 살이 빠지니까 그분이 어떤 질병이 좋아지니까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게 티알라인티를 하고서 좋아지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만 했다고 했는데 돈은 19살 때부터 벌었어요. 진짜 평생 죽도록 일만 했어요. 정말 죽도록. 그 대신 돈은 있었으니까 뭐 사고 싶은 것 정도야 사죠. 그렇지만 그래도 죽도록 일만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저께
내가 도대체 몇 가지 장사를 했지? 몇 가지 일을 했지? 해보니까 뉴스킨이 8번째인가 9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게 이제 제가 이 대륙의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게 대륙의 여자들을 그래서 제가 더 떨리기도 해요. 막 땀도 삐질삐질 나. 그 중국 쪽 여행사 일을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받아들이기가 쉽고 나도 그 사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페이스 젤이라고 하는데 얼굴 젤, 얼굴 갈바닉 미묘하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여행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39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출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 부분에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뭐 하나투어, 롯데 여행사, 뭐 아주관광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중국 쪽에 새로운 루트를 뚫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나투어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투어에 모객을 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친구들을 거래처와 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벌었던 수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투잡으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투잡으로 카페를 하면서 근데 투잡으로 하니 돈이 되겠어요? 돈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여행사 끝나고 가서 퇴근해서 11시에 가서 이제 돈 챙겨오는 게 일이에요. 재고 정리하고 컵이 몇 개 나갔지? 이런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여기 보면 7년 동안은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또 미치지는 않고. 근데 제가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저 대신에 인건비가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다른 사진을 못할 때 이제 프랜차이즈도 하고 장사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대박집으로 되게 유명했고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친구들, 후배들이 언니 나도 하나 차려줘, 나도 하나 차려줘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씩 차려주게 됐어요. 그 대신에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죠. 컨설팅비만 받고 이제 얘네들한테 모든 걸 다 노하우를 전수해줄게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게들을 하는데 자본금 3억에 월세는 400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평균적으로 한 2, 3천만 원씩은 제가 나가지 않아도 들어오는 게 7년 후부터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매일 밤에 11시에 가서 하고 청소하고 1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 출근하고 그 일을 7년을 한 거예요. 7년을 했더니 카페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7년 했는지 아세요? 버텼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었다면 벌써 문 닫고 그만뒀어야 돼요. 하나도 못 보니까. 그죠? 근데 그치만 저는 다르게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버틴 거예요. 버텼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7년 후에는 내가 없어도 그냥 여기서 2, 3천만 원씩 돈이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국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은 커피 잘 안 사 먹고 살아요. 장사도 안 돼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 이미 다른 가게가 한 3개인가 4개 정도 있었어요. 뭐 와인바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그때 딱 뉴스킨이 저한테 아이 때문에 뉴스킨을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와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 한 4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40번이나치 영양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뉴스킨 거. 아이가 저렇게 되면서부터 아미를 다 끊고 뉴스킨을 갈아탄 거예요. 언니 40만 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은 못 믿겠어. 왜냐면 일본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이게 한국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그런 안전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일본 쪽으로 다 찾아봤어요. 미국 쪽으로. 한국에 뉴스킨 찾아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사기, 뭐 명연이 심해, 180도가 어째저째 맨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계속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애가 저렇게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도 날씬해지고 활기차게 다니니까 언니 뭐 했어? 아토피는 어땠어? 제 아토피인데 저희 딸조차도 엄마 우리 반에 누구 아토피인데 걔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새끼는 아니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전달하다 보니까 돈이 정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돈이 들어오네? 근데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가장 너무 싫었던 게 전 매여있는 삶이 너무 싫어요. 24시간이면 잠을 4시간 자고 나머지는 다 가게에 있거나 이 가게에 있거나 저 가게에 있거나 장 보거나 그게 일이 다예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게 너무 매여 있기 싫은데 근데 명절 때 쉬면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들어오지. 돈이 안 들어오는 것만은 괜찮은데 나가서 또 돈을 써. 2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놀지를 말자. 7년 동안 한 번도 안 놀았어요. 시댁도 안 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위스키를 알게 되면서 야 그러면은 위스키는 내가 문 여는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처럼 페어라이즈를 먹고 건강해지고 아토피가 나면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사서 쓰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잘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런 말들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저만의 유일한 낙이 있었어요. 1년에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일본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술 마시고 혼자서 호텔 하나 얻어놓고 스시 먹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스시 먹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오면은 이제 1년을 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뉴스키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동경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갔어요. 이게 진짜 맞아? 갔더니 경제 서점란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책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트렌드가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까지 있으니 그래서 이분 알죠? 이분하고 점심 먹으려면 2억 넘게 돈을 줘야지 먹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뉴스키를 지금 몰랐다면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스트레스로 급폐경이 오지 않았다면 10달 동안 하혈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30대, 40대에서 생각했던 게 50대 되면 고깃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실력을 하니까 고깃집에서 나는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몇 평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었어요. 평생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뉴스키를 하니까 제가 어디에 여행을 가도 계속 포인트가 오르는 거예요. 점수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티어라이트 사세요 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뉴스킨 하자 그러면 난 파는 거 못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쪽팔리고 어떻게 화장품 팔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내가 이 사람한테 아토피에는 뉴스킨을 써야 돼. 빨리 사. 그리고 내가 물건 갖다 줘요? 물론 갖다 주긴 해요. 급하니까. 나한테 있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니 내가 빨리 사다 가줄 수는 있어요. 대신.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 얼굴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어때요? 이러면 사람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면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딸, 내 자식, 언니, 오빠, 친척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나만 건강해져. 라고 생각해요. 저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저예요. 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시원이 다리 저번에 쫄통이 분이 왜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나 갈바닉이라는 거 했는데 나는 잘 설명할지 모르는데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뉴스킨을 알려준 사람이 설명 뒷다 잘해. 되게 똑똑하거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전 처음에 몰랐으니까.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그래 저도 그거 사야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갈바닉 갖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뉴스킨 본사에서 주문하세요. 할인 가격으로. 30%는 할인된대. 저 바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어? 그 전에 또 스토리가 있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주문하고 알아서 뉴스킨 본사 홈페이지에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결제하고 배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학교 엄마가 또 아토피인 걸 알았던 학교 엄마가 저 학교 엄마가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위원님 어떻게 저렇게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제가 명함을 딱 들었는데 그 명함에는 뉴스키님 말이 안 써져 있는 명함이에요. 제 명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보더니 어머 생명공학 회사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기사를 봤대요. 여기는 생명공학 회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갈바닉을 샀어요. 갈바닉하고 기초제품을. 유정쌤 사니까 교감쌤이 따로 사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엄마, 성당 동생 저기 계신 성당 동생이 또 아들이 알스케어드를 한 달 먹고 비염이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병원을 안 가게 된 거예요. 어때요? 놀랍죠? 또 알아서 주문하고 그럼 제가 이걸 팔았나요? 알려준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아토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혈을 멈췄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 이왕 사는데 바보같이 왜 비싸게 사?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어쨌든 본인의 언어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서 본사에서 뉴스킨 본사에서 이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가 알려줬어요? 저는 정보를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뉴스킨에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돈을 준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했나요? 대단한 거 아니었죠. 그러면은 제가 낮잠을 자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 알아서 사서 시키더라고요. 좀 뭘 시켰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뭐야, 이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내팽개쳐 준 거죠. 내팽개쳤어요. 근데 왜 뉴스킨은 우리한테 돈을 줄까요? 소개. 그쵸, 소개. 소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뉴스킨은 뭐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후 광고 누가 하죠? 설화수 광고 누가 하죠? 그 모델들 광고비가 얼마예요? 노독씨 가잖아요. 노독씨. 그리고 누구야?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셨던 이병헌 씨가 드라마 하나 찍는데 3억 8천 대 한 회에.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설화수를 광고했어. 그럼 우리가 계속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광고를 계속 하니까. 근데 뉴스킨은 광고 안 하니까 대신 제가 이 몸으로 증명해내서 내 아이를 고쳐서 내가 몸으로 증명해서 그걸 대신 홍보를 해주셨으니 그만큼에 상응하는 걸 저한테 돈으로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줄까요? 제가 회원일 때는 8%를 줬어요. 8%가 얼마나 애기 8%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맥도널드나 카페베네나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면요 3%를 받아가요. 본사에서. 포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기 때문에 여기 포스에서 내가 5,000원짜리 뭘 팔았어. 그럼 본사에 찌지 5,000원 매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매출이 3,000만 원이야. 그럼 3,000만 원에 3%가 얼마죠?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보내야 돼요. 아니 그걸 빼고 돈을 보내줘. 컵값 뭐 빼고 다 돈. 그럼 90만 원씩 주는 그런 가맹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8%예요. 가맹점을 약 3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얘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뻐지고 피부 좋아졌을 뿐인데. 근데 내가 여기다 자본을 들였나요? 내 몸 좋아지려고 아메에 사 먹던 거 뉴스킨으로 사 먹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던 화장품을 뉴스킨 거 쓴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트에서 사던 치약을 뉴스킨에서 산 거에 한꺼번에 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딱 내가 떨어지면 와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바쁜 세상에. 그러면서 자본 하나도 없죠. 자본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낮잠을 자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자고 있어도 놀러를 가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회원이 2가지가 있어요. 회원이. 저도 회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회원이에요. 근데 8%만 받는 회원이 좋으세요? 48% 받는 회원이 좋으세요? 그죠?
되고 싶지 않으세요? 48%? 예를 들어서 TRIT를 내 몸매를 보고 내 친구가 너 어떻게 하면 살 빠져서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주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름이 없어지려면 해독을 해야 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뭐가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름이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 그래서 내가 회원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TRIT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그 장소 있는 데까지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제 통장이 11만 원이 들어와요. 8%일 때. 그럼 40% 받으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5, 6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요. 어떤 거 하실래요? 그죠. 40% 받는 방법은 여기 초대하신 분한테 더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고요. 저는 이제 헬스클럽 컨설턴트이기도 여기 이제 헬스 컨설님도 오셔 계시는데 그 좋은 멘토가 있으면 저희한테는 스폰님들이시죠. 우리 사업에서는 살을 빼는 데는 삼삼 헬스클럽이라는 멘토가 있는 거고 사업할 때는 멘토가 스폰서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티얼라인티 얘기한 것처럼 티얼라인티와 좋은 멘토를 만나셔가지고 건강하게 특히 환절기 때가 가장 위험해요. 환절기 때가. 그러니까 이번에 또 프로모션도 있다고 하니 모두 함께 프로모션 참가하시면서 어떻게 저희가 즐겁게 자존감을 회복하는지 이제 마지막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 제가 하기 싫어도 짜장면이 한번 먹고 싶어도 조금 참게 되는 거예요. 다른 회원님들이 내가 모르는 회원님들이 저한테 언니 짜장면 먹고 싶으면 한 젓가락만 먹으세요. 아니 반 그릇만 먹으세요. 언니 그렇게 굶으면 안 돼요. 드셔야 돼요. 언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8주 동안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24시간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축하 무대도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기 초대되신 사장님들과 회원분들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 내 1년 농사 내 몸에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시고 전신에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